존산동 도가쌤입니다. 이제 시험 볼 때,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 답변을 하고요. 시험 보는 스킬은 시험지 읽는 법이라고 유튜브에 제가 동아쌤 시험지 읽는 법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시험 문제 푸는 거는 스킬이 30%입니다. 실력이 70%고. 국어 시험 문제 푸는 거는 확실히 명확하게 있고요. 수학 문제 읽는 법, 영어 문제 푸는 법, 한국사 문제 비교하는 법, 한국 푸는 방법, 과학 문제 체크하는 방법, 그래서 문제마다 풀이법이 조금 존재를 하죠. 근데 이 상황은 이제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놔야 돼서 녹화를 합니다. 시험 볼 때요.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공부도 하지만 공부는 인생 계속 하는 거예요. 학습은 공부하고 학습하고 싶은 애만 하죠. 이게 길습이니까, 연습이니까. 공부한다고 가서 때리고 있는데 학습은 진짜 하고 싶은 애만 하죠. 공부는 인생 공부니까 영원히 해야 되고. 근데 시험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학습도 하는데. 시험 공부는 뭐예요? 시험지 맞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돼요. 단기간에 시험 공부할 때 1년이나 6개월도 할 때는 내가 시험 점수를 몇 점 올랐나,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뭘 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어쨌든 시험 문제 풀 때 선지를 보죠. 선택지를 보는데 이게 답이네, 이런 거를 직감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 직감이 이게 계속 올라서 실제적으로 시험 보기 전에 기출문제를 계속 연속해서 몇 회? 50회 이상, 50회에서 100회 정도를 보면 끝없이 올라가요, 점수가. 왜? 봤던 거 비슷한 거 나오고 또 하고 한계치까지. 그러니까 급격하게 점수 올릴 때는 기출문제를 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기출문제를 피드백하고 정리하고 하면 이 한계치가 한 번 더 돌파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그 근처까지를 정리해야 또 한 단계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일찍 푸는 게 좋습니다. 왜? 2단계 이상, 3단계 이상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수능 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죠. 시험 보거나. 자, 표시하고 넘어가고 절대로 3번이 답이네. 그렇죠. 1, 2, 3, 4, 5번. 그래서 이게 1번 문제면. 근데 보통 이렇게 문제를 읽다가 이걸 보면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아이들이 체크를 해요. 근데 세모도 좀 쳐야 되는데 맞나 틀리나만 봐요. 세모, 그리고 한 번이 안 되면 이것도 세모고 이것도 세모고 이것도 세모 한 번 더 봐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세모. 나가 최종 결정 나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선택지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선택지 2번 이렇게 있으면 앞에 있는 기준, 뒤에 있는 거, 이 두 개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체크할게. 그렇기 때문에 자, 선택지를 볼 때 이거 답이네 하는 직감이잖아요. 직감. 감은 기출문제 풀면 늘어난다 그러는데 이 직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다 보면 감이 떨어져가지고. 왜? 감은 이건데 공부한 건 이거 같고 잘못 공부하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인 구성을 공부하다 보면 감이 더 혼란스러워갖고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걸 딛고 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논리적으로 구성된 거를. 그러니까 이것까지 짚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직감에서 1번이 답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때 이게 답인데 하고 넘어가는데 왜 답이지? 하고 근거를 찾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답인데?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오답 정리할 때 왜 이게 답이 하고 근거를 얘기해봐. 맨날 그러죠. 그런데 근거를 생각하면 표시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바꾸거든요. 바꿔서 근거를 잘못 찾지 않는 한. 근데 선지 5개 중에 2개가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아리까리 한 문제가 나올 때 첫 번째 방법은 아리까리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구부러지고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총 쏘는 모양으로.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 방법이고 요거는 3개가 이쪽 방향이죠. 손가락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요 엄지가 답이 아니라 이게 답이에요. 또 2개가 아리까리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요 2번과 4번이 아리까리 하면 나머지를 보잖아요. 그 나머지 버린 거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닌 거 찾아라 라는 문제면 요거랑 요거랑 두 개가 요거 2번하고 4번이 아리까리 하면 요 4번이 정답이면 1, 2, 3, 5번이 같고요. 만약에 2번이 정답이면 1, 2, 3, 5번이 같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 찾아라 하면 나머지가 80%가 맞기 때문에 나머지 80%와 비교를 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풀어요. 환적으로만. 근데 이렇게 종적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나머지 80%를 봐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종적으로 비교해봐라. 종적으로 비교해봐라. 세 번째는 뭐예요? 요렇게 앞부분, 뒷부분,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봐라. 이해되세요? 선택할 때. 네 번째. 요 전제 문장하고 전제 문장이 맞는지를 보지 말고 여기도 문장이 있어. 제시문하고. 이거를 비교할 때 이 문장 전체 대의가 아니라 여기 있는 단어랑 비슷한 단어가 있는지를 좀 봐라. 근데 여기에 이것은 하면 이 앞에 문장도 봐야 돼요. 지시어가 있으면. 여기에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있으면 이게 답이에요. 맞는 거예요. 보기에 여기에 있는 이 단어랑 바꿀 수 있는 이 문장이 있으면 그러면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아니라 단어 자체를 1대1 비교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특히 1번, 5번 선 중에 빠르게 볼 때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답이네 해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제 3번을 푸는데 1번만 보고 끝났죠. 그러면 이 문제에다 세모를 쳐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끊어놓으면 돼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2, 3, 4, 5번을 다시 보면 돼요. 그래서 더 맞는 게 있네. 이게 더 맞네. 라고 하면 요 답이 요게 아니야 하는 아닌 부분을 찾아놔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1번 그냥 처음 생각에는 1번 마킹하려고 했는데 다 읽어보니까 3번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1번, 3번 둘이 고민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나머지 틀린 거를 봐라. 나머지 선택지 종적으로 비교해라. 서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느낌이 달라지니까. 자, 세 가지. 분명히 여기에 잘못됐는 줄 알았는데 맞았어. 나중에 보면 뒷부분이 잘못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 뒷부분, 앞뒤 단어의 관계 세 가지를 구분해봐라. 또 하나는 이걸 화살표로 날라서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이 아니야. 답이야 하고 화살표로 날려봐라. 1번, 2번을. 그래서 날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정확해지는 거예요. 결국 3번을 고쳤잖아요. 엄청 생각만 하다가. 그죠? 근데 뭐가 없어요? 고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안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근거가 없어서 안 바꿔서 틀리면 내가 실력이 없어서 틀린 건데 이걸 바꿔갖고 틀리면 맞출 수 있었는데 내 뻘짓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자꾸 생각이 나요. 차라리 틀릴 각오를 하고 안 고치는 게 나아요. 이 학생 봐요. 90점대인데 처음 생각하고 고쳐서 50점대로 떨어지면 안 고쳤으면 되잖아요. 그럼 80점 나오잖아요.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또 그러면 여기에 왜 근데 이상하게 처음 딱 보면 답이 확 딱 이거 같은데 이게 직관이라고 해요. 직관요. 많이 본 게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어설프게 공부하면 그게 답 아니고 요것도 맞는 거 같고 기억 안 나는 것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고비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멀어져요. 쉽고.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답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다 했는데 이거를 비교를 해요. 누가 더 맞나? 이게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곱치는 거라고. 좀 더 확신을 가지는 거. 이게 이 학생이 지금 생각으로 확신을 가지려고 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확신이 아니라 본문에 나온 거. 국어는. 자, 국어는 뭐라고요? 본문에 나온다. 국어는 본문에 부표로 나오는 거, 본문에 나오는 거. 수학은 뭐예요? 문제를 끌어서 문제에 관련 힌트가 있고 관련된 거. 영어는 뭐라고요? 문장에 본문 문장에 나온 거. 법은 뭐라고요? 법조문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있어요. 처음 생각한 답을 그냥 썼으면 잘 나온다고. 근데 시험 볼 때 처음에 생각한 답이
과학적으로 맞나요? 아니면 직관을 과학이라. 그럼 직관도 과학이고 경험도 과학이에요. 논리적으로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이런 학생은 이해는 잘하는 경우인데 암기가 부족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좀만 외웠으면 정확하게 써버리는데 다 이해하고 괜찮지 이렇게. 또 문제를 많이 안 푼 학생이 이런 게 나와요. 왜? 내용을 어느 정도 보고 이해는 암기는 했는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적응을 안 해봤으니까. 문제를 안 풀면 문제풀이가 부족하면 이런 상황 나와요.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필수가 뭐라고요? 문제를 풀면 근거와 멀지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이론도 생각해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조문을 정확하게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네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게 항고야. 그럼 항소, 항고, 제항고 이렇게 비슷한 거를 다 테마식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 딱 걸렸고 또 틀리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한 거라고. 그럴 바에는 처음 생각한 답으로 쓰고 뭐라고요? 완벽하게 이게 답이 아니다. 어떨 때만 고치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이걸 내가 잘못 썼다. 1번인데 숫자를 1하고 잘못 썼다. 이럴 때. 두 번째, 이거를 읽는데 여기에 있는데 여기를 내가 안 읽어서 다 안 읽어서 요건 줄 알았는데 여기 있어 명확하게. 이렇게 화살표로 날릴 수 있다. 3번,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를 중학생한테 물어봐도 삼촌 바보요. 이거 3번이잖아. 왜 안 고쳤어? 이렇게. 니네가 고민하는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내 수준, 고등학교 시험이면 고등학생이 고민하는 게 아니고 경찰 시험이면 경찰 될 사람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중학생한테 물어봤어. 근데 이걸 왜 안 고쳤냐고, 바보냐고, 여기 써있잖냐고, 여기 있잖아고. 이렇게 다운 레벨로 생각했는데도 당연한 거 이렇게 3개만 고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 전체 질문을 보니까 이 학생은 뭐라고요? 공부도 하고 학습도 했는데 시험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해는 하는데 암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문제풀이가 부족하다는 거죠? 문제 풀 때 근거를 안 찾는다는 거죠? 문제의 배경으로 깔린 이론 생각 안 하고 어떤 애매한 거 이런 거 나오면 이걸 테마식으로 정리하는 거 계속 안 했다는 거죠? 이걸 다 하면 1등급 나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떡하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번호를 1인데 3으로 잘못 썼다 라는 거 아니라면, 이렇게 화살표로 근거 여기 있다 아니라면, 중학생, 내가 고등학생인데 중학생 공부 중간도 못하는 애, 중학생 6등급이 그것도 못 고치냐고. 고등학생이 나서 알겠다고. 바보 아니냐고. 이렇게 확실한 것만 고치는 거라고. 나머지는 안 고치고 차라리 틀리는 게 낫다고. 이해됐죠? 이건 몰라서 틀리는 거니까 틀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라고요? 나머지 80%를 봐라. 이게 위로만 아니라, 자,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세 마디죠? 주어끼리 비교, 목적어끼리 비교, 설수어끼리 비교하면 되죠? 이렇게 비교하라, 중적으로.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로 뭐라고? 선택지를 풀 때는 선택지는 앞에 부분 점검, 뒤에 부분 점검, 앞뒤에 관계 점검, 이렇게 3단어 정도를 점검해봐라. 네 번째는 뭐라고요? 이 문장 전체랑 이 문장 전체랑 비슷한 뜻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1대1 대응으로 여기랑 더 가까운 단어가 어디 있느냐를 보고 확인해라. 이해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바꿔야 돼, 확실히. 그런 경우에 바꾸는 거라고. 점검하는 법. 됐어요? 자, 시험 문제 풀 때 혼란스러운 선택지 2개 고르는 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